마그네슘은 공복에 먹어야 좋다고 믿어오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년간 노년 건강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공복에 먹으면 흡수는 막히고 속만 더 상하게 된다는 거였죠. 제가 이 사실을 처음 발견했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마그네슘을 드셨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밀려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훈입니다. 40년 동안 노년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이고요. 특히 시니어분들의 수면 문제와 근육 건강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은 좋은 영양제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그네슘만 해도 그렇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마그네슘을 드시는데 효과를 못 보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복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은 드시는 시간, 드시는 방법, 함께 드시는 것들에 따라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그동안 잘못 알려진 마그네슘 복용법의 진실입니다. 공복에 먹으면 좋다는 오해,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효과가 빠르다는 착각, 칼슘과 함께 먹어야 좋다는 잘못된 상식까지요. 이런 방법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불면증과 다리 쥐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마그네슘 부족으로 오는 명확한 신호예요. 그런데 이 신호를 알아채고 마그네슘을 드셔도 방법이 잘못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속은 쓰리고 설사는 나고 효과는 하나도 못 보시는 거죠.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제대로 된 마그네슘 복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흡수가 잘 되는지, 언제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무엇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지까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만 제대로 아셔도 여러분의 수면 질과 근육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그네슘을 드시면서 효과를 못 느끼고 계신가요? 아니면 속이 불편하거나 설사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내용 처음 들으셨나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얼마 전에 75세 김순자님이 제 상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김순자님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자식들 다 키우시고 이제 좀 편하게 지내실 나이인데 3개월째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계셨어요.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깨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순자님은 약국에서 마그네슘을 사다 드시기 시작하셨대요. 처음에는 기대가 크셨겠죠.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속은 더 쓰리고 설사까지 시작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사님, 저는 왜 효과가 없을까요?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저는 김순자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단지 잠을 못 잔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괴로워하시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드시는지 자세히 여쭈어봤습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김순자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마그네슘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것도 하루 분량인 400mg을 한 번에요. 게다가 뼈 건강에 좋다고 칼슘도 함께 드시고 물 대신 커피로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도 혹시 비슷하게 드시는 분 계신가요? 김순자님처럼 공복에 한 번에 칼슘과 함께 커피로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이 방법은 마그네슘 효과를 완전히 망치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공복에 드시면 위벽이 자극받아서 속이 쓰리고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면 우리 몸이 흡수를 못해서 그대로 배출돼 버려요. 거기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같은 통로로 흡수되기 때문에 서로 방해를 하고요. 커피 속 카페인은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내보내버립니다. 저는 김순자님께 복용법을 완전히 바꿔드렸어요. 저녁 식사 후 30분에 200mg씩 나눠서 드시고 칼슘은 아침으로 옮기고 커피는 마그네슘 먹기 전후 2시간은 피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2주 뒤에 다시 만났는데 김순자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으셨어요. 박사님, 이제 밤에 푹 잘 수 있어요. 다리 쥐도 안 나고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었는데 왜 진작 몰랐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그네슘의 진실입니다. 좋은 영양제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몸만 상하는 거죠. 그런데 방법만 제대로 알면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과 근육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김순자님처럼 여러분의 식습관, 복용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마그네슘 효과를 막는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을 드시면서도 효과를 못 보시는 이유가 바로 이 5가지 습관 때문이거든요.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하고 계신 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바로 공복에 마그네슘을 드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빈속에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거나 아침 루틴으로 한꺼번에 다 먹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공복에 마그네슘을 먹으면 오히려 흡수는 떨어지고 위만 자극해서 속이 쓰리게 돼요. 서울대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이 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공복 상태에서 마그네슘을 복용한 그룹과 식후에 복용한 그룹을 비교했는데 공복 복용 그룹은 흡수율이 현저히 낮았고 위장 장애를 호소하는 비율도 훨씬 높았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위는 음식물이 들어와야 위산 분비가 활발해지고 소화 효소도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빈속에 마그네슘만 들어오면 위벽이 직접적으로 자극받게 되는 거죠. 제가 만났던 김순자 75세님이 딱 이런 경우였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마그네슘을 드셨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속이 쓰리기 시작하더래요. 처음에는 그냥 속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넘기셨대요. 그런데 점점 심해지면서 설사까지 시작됐고 결국 마그네슘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저는 김순자님께 반드시 식사 후 30분 이내에 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식사 후에는 위가 이미 활성화된 상태라서 마그네슘을 더 잘 받아들이고 흡수도 훨씬 잘 됩니다. 특히 위벽이 약해진 시니어 분들일수록 공복 복용은 더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 점막이 얇아지고 위산 분비도 줄어들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빈속에 마그네슘을 먹으면 위벽에 직접 자극을 주게 되고 만성적인 위염이나 소화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바쁘셔도 꼭 식사 후에 드세요.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실수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는 겁니다. 하루 권장량이 400mg이라고 하면 아침에 400mg을 한 번에 다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번에 다 먹으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마그네슘을 한 번에 200mg 이상 흡수하지 못해요. 나머지는 그냥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출돼 버리는 겁니다. 일본에서 장수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있어요. 같은 양의 마그네슘을 한 번에 복용한 그룹과 하루 2, 3번으로 나눠서 복용한 그룹을 비교했는데 분할 섭취한 그룹이 혈중 마그네슘 농도를 훨씬 더 일정하게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면의 질도 더 좋았고요. 왜 그럴까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 꾸준히 공급돼야 제 역할을 합니다. 한 번에 몰아서 들어오면 몸이 처리를 못하고 그냥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박영수 68세님도 처음에는 아침에 400mg을 한 번에 드셨대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불면증이나 다리쥐가 전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복용법을 바꿔드렸죠. 아침에 100mg, 점심에 100mg, 저녁에 200mg 이렇게 나눠서 드시라고요. 그랬더니 2주 만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밤에 다리쥐가 안 나고 잠도 훨씬 잘 오더래요. 같은 양을 먹어도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루 2, 3번으로 나눠서 드시라는 겁니다. 아침 식사 후에 한 번, 저녁 식사 후에 한 번, 이렇게만 해도 흡수율이 훨씬 높아져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면 설사나 복통이 생길 위험도 큽니다. 특히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지금 한 번에 다 드시나요? 아니면 나눠서 드시나요? 오늘부터 꼭 나눠서 드세요. 세 번째는 마그네슘 형태를 잘못 선택하시는 경우입니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마그네슘을 사실 때 대부분 가격만 보고 사시죠? 싼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그네슘은 가격이 아니라 형태가 중요합니다. 가장 흔하게 판매되는 게 산화 마그네슘이에요.
이게 가장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산화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정말 낮습니다. 먹어도 대부분이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장으로 내려가서 설사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 영양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여러 가지 마그네슘 형태의 흡수율을 비교했는데 글리시네이트 형태가 가장 흡수율이 높았고 위장 장애도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말레이트 형태고요. 반대로 산화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가장 낮았고 설사 유발 비율도 가장 높았어요. 그러니까 같은 마그네슘이라도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정자 72세님은 산화 마그네슘을 6개월 동안 드셨대요. 그런데 효과는커녕 오히려 변비가 더 심해지고 탈수 증상까지 나타났어요. 산화 마그네슘이 장에서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정자님께 글리시네이트 형태로 바꿔드렸고 한 달 뒤부터는 변비도 해결되고 수면도 좋아지셨어요. 형태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그네슘을 사실 때는 반드시 제품 뒷면을 확인하세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나 마그네슘 말레이트라고 써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조금 비싸더라도 흡수가 잘 되고 부작용도 적으니까 결과적으로는 훨씬 이득입니다. 값싼 제품일수록 산화 형태가 많으니까 꼭 확인하세요. 지금 드시는 마그네슘은 어떤 종류인가요?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실수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동시에 드시는 겁니다.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칼슘도 좋고 마그네슘도 좋으니까 같이 먹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큰 착각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같은 통로를 통해 흡수돼요. 그러니까 동시에 먹으면 서로 경쟁하면서 흡수를 방해하는 거죠. 일본의 한 장수촌에서 100세 이상 어르신들의 영양제 복용 습관을 조사한 연구가 있어요. 흥미롭게도 건강 지표가 좋은 어르신들은 칼슘과 마그네슘을 시간차를 두고 복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아침에 칼슘, 저녁에 마그네슘 이런 식으로요. 반대로 같은 시간에 같이 드신 분들은 혈중 농도가 둘 다 낮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같이 먹으면 둘 다 제대로 흡수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세환 70세님은 뼈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칼슘과 마그네슘을 함께 드셨대요. 1년을 그렇게 드셨는데 뼈 건강 검사를 해보니 별 개선이 없더래요. 저는 오세환님께 칼슘은 아침 식사 후에, 마그네슘은 저녁 식사 후에 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최소 8시간 정도 시간 차이를 두면 서로 방해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6개월을 드셨더니 다음 검사에서 확실한 개선이 나타났어요. 칼슘과 마그네슘을 동시에 먹으면 둘 다 흡수가 안 돼서 결국 두 가지 영양소를 모두 낭비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 꼭 시간을 나눠서 드세요. 아침에는 칼슘, 저녁에는 마그네슘 이렇게요. 이것만 지켜도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혹시 칼슘과 함께 드시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간을 나눠서 드세요. 마지막 5번째 실수는 카페인과 함께 마그네슘을 드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영양제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이해합니다. 바쁜 아침에 한꺼번에 해치우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커피 속 카페인이 마그네슘의 최대적입니다. 카페인은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배출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을 먹자마자 소변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를 보면 이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카페인 섭취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소변으로 배출되는 마그네슘 양이 훨씬 많았어요. 특히 하루에 커피를 3잔 이상 마시는 사람들은 마그네슘 결핍 위험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카페인이 신장에서 마그네슘 재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그네슘을 많이 먹어도 커피를 같이 마시면 다 빠져나가는 거죠. 장미화 69세님은 매일 아침 커피와 함께 마그네슘을 드셨어요. 그런데 4개월이 지나도 불면증이나 다리쥐가 전혀 나아지지 않더래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마그네슘 수치가 여전히 낮았어요. 그래서 저는 장미화님께 마그네슘 드시기 전후 최소 2시간은 커피를 피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마그네슘을 드시도록 바꿨죠. 그랬더니 한 달 만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커피뿐만 아니라 홍차, 녹차, 콜라 같은 탄산음료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마그네슘을 드실 때는 그냥 미지근한 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먹기 전 2시간, 먹고 나서 2시간은 카페인을 피하세요. 이것만 지켜도 흡수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혹시 습관적으로 커피랑 함께 드시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고치세요. 이렇게 5가지 잘못된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공복 복용, 한 번에 많은 양, 잘못된 형태 선택, 칼슘과 동시 복용, 카페인과 함께 복용. 이 5가지만 피해도 마그네슘 효과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제 잘못된 습관은 알았으니 그럼 언제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마그네슘을 드셔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만 제대로 알면 같은 마그네슘으로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거든요. 하나씩 따라 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황금 타이밍은 바로 저녁 식사 후 30분입니다. 왜 하필 저녁일까요? 마그네슘은 신경을 이완시키고 근육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드시면 수면의 질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밤에 다리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도 저녁에 마그네슘을 드시면 훨씬 편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식사 후 30분이라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이 시간대가 왜 좋을까요? 식사 후 30분쯤 되면 위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소화가 한창 진행되는 시기예요. 위산도 충분히 분비되고 소화 효소도 활성화된 상태죠. 이때 마그네슘이 들어가면 다른 영양소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흡수됩니다. 위벽 자극도 없고 흡수율도 가장 높은 시간대예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공복이나 과식 직후는 피하셔야 해요. 공복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위를 자극하고요. 과식 직후는 위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마그네슘까지 제대로 처리를 못합니다. 적당히 드시고 30분 뒤가 딱 좋아요. 예를 들어 저녁 6시에 식사를 하셨다면 6시 30분이 마그네슘 복용의 황금 타이밍입니다. 저는 상담하는 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녁 식사 후 30분에 알람을 맞춰두세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마그네슘을 꼭 챙겨 드세요. 이렇게 습관을 만들면 잊어버리지 않고 꾸준히 드실 수 있거든요.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해 보실 건가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시간은 아침 식사 후에 소량을 드시는 겁니다. 아침에도 마그네슘이 필요하냐고요? 그렇습니다. 마그네슘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도 꼭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우리 몸의 세포가 에너지를 생산할 때 마그네슘이 보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 마그네슘을 조금 드시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아침은 저녁보다 적은 양을 드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하루 총 300mg을 드신다면 아침에 100mg, 저녁에 200mg 이렇게 나누는 거죠. 왜 저녁을 더 많이 하냐고요? 저녁은 수면과 근육 이완을 위해 더 많은 양이 필요하고 아침은 에너지 생산을 돕는 정도로만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침에도 절대 빈속에는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식사를 하시고 나서 드세요.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마그네슘도 빈속에 먹게 되니까 위가 상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라도 아침을 드시고 나서 마그네슘을 챙기세요. 아침 식사 후 마그네슘을 드시면 오전 내내 활력이 넘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피곤하고 힘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침 식사 후 마그네슘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세 번째는 운동하시기 30분 전에 드시는 방법입니다. 운동과 마그네슘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관련이 깊어요. 운동할 때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잖아요. 이때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이완되지 않아서 쥐가 나거나 근육통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운동 전에 마그네슘을 드시면 근육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경련도 예방할 수 있어요. 특히 걷기 운동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운동 30분 전에 50mg 정도만 드셔도 운동하는 동안 다리 쥐가 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 운동하시는 시니어 분들이 많으신데 운동 중에 다리에 쥐가 나면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마그네슘이 그걸 예방해 주는 거죠.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과다 복용은 오히려 탈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운동할 때는 땀도 많이 나고 수분도 많이 빠지는데 마그네슘을 너무 많이 드시면 몸속 수분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그러니 운동 전에는 소량만 드시고 운동 후에는 충분히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 전에 다리 쥐로 고생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다음 운동 전에 마그네슘을 조금 드셔보세요. 네 번째는 비타민 B, C과 함께 드시는 방법입니다. 비타민 B, C가 뭐냐고요? 비타민 B 복합체 중 하나인데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돕는 조력자예요. 마그네슘은 혼자서는 흡수도 잘 안 되고 활용도도 떨어지는데 비타민 B6가 함께 있으면 흡수율도 높아지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연구를 보면 마그네슘과 비타민 B6를 함께 복용한 그룹이 마그네슘만 복용한 그룹보다 수면의 질이나 근육 기능 개선이 훨씬 좋았다고 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비타민 B19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도 관여하거든요. 그래서 마그네슘의 신경 이완 효과를 더 강화시켜주는 거죠. 둘이 함께 작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비타민 B6를 과다 복용하시면 안 돼요. 비타민 B6도 너무 많이 드시면 신경 손상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루 권장량인 1-2mg 정도만 드시면 충분합니다. 보통 종합 비타민에도 B6가 들어있으니까 따로 고용량을 드실 필요는 없어요. 저녁에 마그네슘 드실 때 비타민 B 복합제를 함께 드시면 딱 좋습니다. 비타민 B 복합제와 함께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효과가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겁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게 마그네슘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마그네슘은 물에 녹아야 우리 몸에 흡수됩니다. 그래서 수분이 부족하면 마그네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돼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갈증을 잘 못 느끼셔서 물을 충분히 안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큰 문제예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마그네슘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잘 퍼집니다. 세포 안으로도 쉽게 들어가고요. 반대로 수분이 부족하면 마그네슘이 제대로 이동하지 못하고 신장에 부담만 주게 돼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드실 때는 항상 물을 함께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보통 하루 8잔, 대략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권장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작은 컵으로 자주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후에 한 잔, 간식 먹을 때 한 잔, 이렇게 조금씩 자주 마시면 하루 8잔은 쉽게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물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흡수율이 좋습니다. 찬물은 위를 자극할 수 있고 특히 아침 공복에 찬물을 마시면 위가 놀랄 수 있어요. 미지근하거나 살짝 따뜻한 물이 위에도 부담이 없고 흡수도 잘 됩니다. 마그네슘 드실 때도 미지근한 물로 드세요. 오늘 물은 몇 잔이나 드셨나요? 시니어분들 중에 화장실 가기 귀찮다고 물을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수분은 우리 몸의 모든 대사 활동에 꼭 필요해요. 마그네슘 흡수뿐만 아니라 혈액순환, 노폐물 배출, 천 조절 모두 수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루 8잔 꼭 챙겨 드세요. 이렇게 5가지 실천법을 알아봤습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 아침 식사 후 소량, 운동 30분 전 비타민 B식과 함께,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 이 5가지만 실천하셔도 마그네슘 효과가 정말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그네슘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올바른 복용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간단한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 간단한 것들을 몰라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4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먼저 잘못된 방법부터 다시 짚어볼까요? 공복에 마그네슘을 드시면 흡수는 떨어지고 속만 쓰립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면 우리 몸이 흡수를 못해서 그대로 배출돼 버려요. 산화 마그네슘처럼 값싼 형태는 흡수율이 낮아서 설사만 유발하고요. 칼슘과 함께 드시면 둘 다 흡수가 방해받아서 효과가 없습니다. 커피 같은 카페인 음료와 함께 드시면 마그네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이 5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마그네슘 효과를 완전히 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에 드시면 위도 편하고 흡수도 잘 돼요. 하루 분량을 아침과 저녁으로 나눠서 드시면 혈중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글리시네이트나 말레이트 형태를 선택하시면 흡수율이 훨씬 높고 부작용도 적어요. 칼슘은 아침에, 마그네슘은 저녁에 시간을 나눠서 드시면 둘 다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2과 함께 충분한 수분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잘못 관리하면 몇 달을 먹어도 불면증은 계속되고 밤마다 다리쥐로 고생하게 됩니다. 속은 쓰리고 설사는 나고 돈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2주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밤에 꿀잠을 자게 되고 다리쥐도 사라져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칩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마그네슘 복용의 힘입니다. 75세 김순자님 기억하시죠? 3개월 동안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다가 효과를 못 보시고 오히려 속만 상하셨어요. 그런데 방법을 바꾼 뒤 2주 만에 달라지셨습니다. 박영수 68세님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먹다가 효과가 없었는데 나눠 먹으니까 꿀잠을 자게 되셨죠.
이정자 72세님도 형태를 바꾸니까 변비가 해결됐고요.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추천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하시고 30분 뒤에 마그네슘을 드세요. 딱 한 번만이라도 해보세요. 공복도 아니고 과식 직후도 아니고 식사 후 딱 30분. 그리고 커피가 아닌 미지근한 물로 드시는 거예요. 이것만 실천해도 오늘 밤 수면의 질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내일 아침에는 아침 식사 후에 소량을 드시고 저녁에는 또 식사 후 30분에 드세요. 이렇게 이틀만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다르구나 하는 걸 몸으로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습관이 될 겁니다. 단 한 번의 변화가 여러분의 수면을 바꾸고 근육 건강을 바꾸고 결국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연구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비싼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제대로 먹는 게 중요하고 많이 먹는 것보다 올바른 시간에 먹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들이 바로 그 작은 습관들이에요.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 없이 100세까지 걷는 생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은 한번 상하면 회복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조금만 신경 쓰면 100세까지 튼튼하게 걸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무릎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그 해결책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꼭 기다려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혹시 마그네슘 드시면서 효과를 보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저처럼 잘못 드시다가 속만 상하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읽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옆에 있는 알림 설정까지 켜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앞으로도 좋은 정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